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1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의 호치엔지 호치민의 민연자고요. 오늘은 새로 들으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눌 건데, 새로 들으시는 분이, 잠시만요. 재미나요, 뭐. 새로 들으시는 분이 얼굴은 안 나오게 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겁니다.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잠깐만 앞으로 너무 가까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뭐 마이크를 가지고 여기 저는 전문으로 방송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혹시 안 들어가 주십니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한 4년 전부터 네. 국제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많은 검색을 했죠. 네. 그러면서 좀 한국에서 유명하다기보다도 돈을 내고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한두 번 컨택을 해봤는데 저하고 안 맞았고요.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오늘 와서 내일 바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저하고 첫 번째 상담할 때도 그런 거를 좀 본인은 또 싫어하셨고, 또 하나는 본인은 그때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하고 좀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야 좀 오래 계절을 그쵸. 그런 부분에 한국에 계신 분하고는 뭐 4, 5년 전부터 상담은 하셨지만 실제로 만남까지 간 분은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신랑들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래요. 이게 보면 가끔 가다가 막 오늘 내일 어떻게 뭐 페이스북에서 막 보고 저한테 막 카톡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눠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못 오십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런 게 첫 번째는 이제 전혀 우리 회사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그럼 뭐 또 두 번째는 이제 설사 그런 게 있더라도 막상 이제 그 경비를 입금을 이제 하상도항까지 끝나고 뭐 경비를 이렇게 입금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경비를 안내를 해줬는데 저한테 막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사기를 쳤냐 이러면 뭐 카톡 연결해주고 500만원씩이나 받아 처먹냐 뭐 이러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럼 돈 안 받고 내가 당신한테 이걸 뭐하러 여자를 줘.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뭐 두 분이서 이제 해 나가셔야 될 거고.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그 한국에 계신 신랑분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자 소개시켜주고 뭐 돈을 뭐 500씩 받고 뭐 비용을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자 소개예요. 이거 말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결혼을 데이트를 하고 뭐 그거 하는 것도 두 분이서 하는 거지. 제가 뭐 회사에서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본인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자주 보세요. 우리 회사 아니더라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봐요. 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을 보면은요, 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왜 그 회사가 두 사람 데이트하는데 따라가고, 좀 심한 회사는요, 그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가는데도 따라가서 그걸 방송을 해요. 영상을 또 찍고. 물론 뭐 그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의 뭐 수고비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경비를 좀 빼주는 거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안 빼주면 내 같아도 안 하겠어요. 그럼 내 얼굴 뭐 본인도 지금 얼굴 나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를 보는 신랑들 입장은요,
뭐, 쟤도 이제 본인도 이제 50대가 다 됐지만, 저하고 처음에 이제 상담하실 때는 40대 중반이었잖아요. 그쵸. 저,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10년 가까이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는 30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0대 중후반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죠. 아직도요? 아직도 이제 그러고 있어요. 저보다 센 분이 있네요. 예, 그런 분이 많으세요. 예. 근데 이제 보면,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제 30대 중후반에 건터에 제가 있을 때 건터까지 왔었어요. 그래가 아가씨를 만났는데, 네. 그 아가씨하고 잘 안 됐어요. 네. 예, 그때도 저희 회사를 다이렉트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중간에 타 업체를 끼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저희 회사 하는 방식을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셨고, 두 번째는 뭐 저하고 직접적인 손님이 아니고 그쪽 회사에서 데리고 온 손님이다 보니까 그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잘 이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 회사를 믿었지 뭐 저를 믿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저하고 다이렉트로 뭐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기는 아직도 30대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벌써 10년이나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때는 30대 중후반이니까 와서 이제 20살, 21살짜리 신부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20살, 21살짜리 신부를 누가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유튜브 하는 업체들을 보면 제가 불만이 뭐냐면 도대체 결혼회사가 왜 저런 것까지 다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저는 본인도 여기 앉았지만 두 분 데이트하는데도 저는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왜냐? 내가 데이트하러 가서 제가 뭐 두 분 사이에 통역은 따로 있는 거고,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신랑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랑 입장에서는 내가 신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를 케어해 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장이 네,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에서 10까지 다 케어를. 아니 뭐 애기예요? 이제 성인이고 나이가 40, 50인데 네. 그때도 두 분이 이제 좀 처음에 카톡 교제 하실 때 약간 좀 트러블이라고 해야 될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그때도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그게 충분히 제가 그때도 아예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충분히 이제 여자들 심리도 알고 네. 그러고 이제 바로 아가씨가 저희 회사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캡처한 그게 와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두 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얘기고 내가 얘기하면 되겠다 싶었는데도 만약에 신랑이 사장님 그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정권이 신랑한테 있습니다.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잖아요? 한국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랑들한테. 국제결혼은요,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주만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회사든 뭐 본인이 한국에서 유명한 회사하고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돈 주만 해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결혼 유지는 다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돈 주고 사오냐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매매혼이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업체나 신랑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업체를 상담을 하셨다 그랬지만 저한테는 중간에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잖아요. 우리 소개 못한다고. 그렇죠. 사장님이 화를 많이 내셔갖고. 화를 낸 거 아니면 내가 이제 목소리 톤이나 네, 이제 성격, 말투가 그런 지금 거니까. 보면 성격이 많이 다운되셨어요. 그때도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세월이 또 한 4, 5년 그러니까요. 걸렸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한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은 여기서 베트남 신부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매매혼이라는 소리를 하냐 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결혼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요. 한국에 있는 업체. 예, 그냥 가시죠. 뭐 그냥 가서 뭐 아가씨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 말 끊어 네. 죄송한데 제가 일단 사기를 2군데 업체 당했잖아요. 사기를 사장님하고 당했어요? 사장님하고 네. 계약하기 전에 네. 업체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아니요, 뭐 상관없어요. 뭐 우리 업체 상호만. 아니 난 그 얘기는 하도 많으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 까먹으셨나 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이제 사장님하고 안 되겠다 해갖고 다른 업체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네. 사진을 올려주는데 네. 계속 똑같은 여자가 네. 다른 옷을 바꿔 입고 다른 화장을 하고 사진을 계속 다른 여자처럼 올리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그래요? 저는 이제 다른 남자들은 그거를 알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남자분도 있죠. 여자분들이 화장 바꾸고 이러면. 네, 잘 이거 모르시죠. 저번에 올라온 사람인데 왜 또 올라오냐. 근데 이름도 다르게, 뭐 프로필 다르게 올린다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건 희한한 완전히 건데. 100% 사귄 거잖아요. 믿기죠. 쉽게 그래서 얘기하면. 이제 나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 해서 연락을 해보겠다. 예. 그러면 이제 뭐 90% 이상 결혼을 했대요. 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든다. 예.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됐어요. 한 100명? 100명을요? 100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장님이 이건 안 되겠다. 베트남에 직접 가서 선택을 하자. 만나보자. 근데 아니 그러면 그거면 애초에 회사에서 광고하는 그 시스템과는 동 다르죠. 떨어진 거 아니냐. 그 뭐죠? 어디 이렇게 중매 이렇게 가서 여자들 이렇게 여러 명 만나보는 그게 아직도 있잖아요. 많죠? 그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계약금을 날렸어요. 계약금을 안 돌려주고, 그렇죠. 안 돌려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업체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는 한 1000명 정도를 화상으로 봤어요. 1000명을 화상으로 봤다. 화상 채팅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옆에 그 중매 센터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자분들 이렇게 많이 예. 모여 있는 그 예, 옆에 뭐 맞선장이라고. 맞선장 그 옆에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 예.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5시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토요일날 5시에 화상 채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 한 이제 100명이 들어와요. 한 명씩.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계속 그러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카메라 앞을 서치듯이 지나가네. 와서 앉기는 해요. 예, 앉기는 예, 하는데 예. 당연히 제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 지나가는 여자 붙들고 와서 앉힌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요즘 이제 그 북쪽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화이봉에 이제 가면 그 이제 맞선장이 있어요. 식당이 큰 데가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쉽게 말하면 현지 에이전시 사무실들이 있어요. 아마 거기 왔다가 거기 와서 이제 그 사진도 찍고, 그럼 네. 그 사진을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한테 또 뿌리는 업체가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했는데 죄송해요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가씨한테도 미안하고 저도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하루 하면 한 7, 80명을 하는 거예요. 네, 보통 하루에. 그 정도 오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뭐 이거 모르고. 한 100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결국에. 그래가 한 1000명까지 봤어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도 그 다음에 또 그거는 며칠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건 그냥 모르죠. 지나가는 네, 거죠. 그건 모르죠. 예. 그거 했더니 막 정신도 없고 그렇죠. 이걸 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고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1년 지났어요. 그렇게요? 네, 그렇게 1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도 계약금 주신 거예요? 드렸죠. 그거 그- 하기 전에는 절대 여자 소개를 안 할 수 없어요. 죄송한데 그 계약금이라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첫 번째는 한 110% 줘갖고 170 얼마 줬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500. 그 1000명 버는 거는? 예. 그거 500. 그
그리고 나서 예. 이제 제가 작년에 사장님 중간에 또 저하고 이제 한참 사이가 네, 떴죠. 없다가 연락이 없다가 작년에 갑자기 이제 사장님 걸 봤어요 페이스북.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아가씨가. 기억 나시죠?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연체 이제 많으니까. 그 약사였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했던. 예.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분 만나게 해달라고 무조건적으로 나 그냥 사장님 바지가랑이 잡고 그냥 계속 매달렸어요. 근데 잘 안 된 거네, 결국. 그게 작년에 왜 그랬냐면 학생이었어요. 그냥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근데 제가 기다렸다가 올해 12월 달인가? 작년 12월 1월 달에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그런 아가씨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이제 제가 기다렸다가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제가 연락을 한 거죠, 사장님한테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 아가씨 다른 남자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근데 되는데. 저는 이제 제일 좀 억울한 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저도 시간 안 버리고. 왜 그러냐면 네. 그 여자분은 우리 회사에 이제 남자분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남자하고 뭐 본인하고 만날 일이 없는데 이제 회사에다가는 계속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아가씨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뭐 선의의 거짓말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맞아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그 150만 원, 5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결국은 하나도 못 받은 170하고 500하고 한 670이라는 두 군데 회사에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첫 번째 회사는 이제 170이라는 돈을 받았는 거는 이제 선별해서 이제 아가씨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크게 안 들었던 거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게 아가씨들을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회사가 모집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마선장 주변에 가면 호텔에 거기 이제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마선장의 아가씨들은 사장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마선장이 써요. 그러면 와서 봐. 그러니까 안 되면은 야 저쪽 회사 가서 또 해보자. 또 온다 그러니까 쭉 와요. 그럼 그 회사에서 뭐 사장님한테 500을 받아가지고 한 200이나 300을 뭐 자기가 모집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500을 다 꿀꺽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화상통화하는 데까지 비용을 안 받아요. 그리고 뭐 우리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뭐 회사의 아가씨들이 믿긴지 아닌지 뭐 모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저한테 뭐 사장님 불친절해요, 뭐 사장님 성격 이상해요 하는 신랑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회사에 뭐 아가씨가 믿기에요 이런 사람은 그 댓글을 저희들 뭐 제가 댓글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고 우리는 모든 신부들을 다 우리가 직접 모집을 하니까. 근데 저는 또 전에 한번 화상 통화가 잘 돼서 카톡 교제를 했던 아가씨가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고 나서 사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를 하면서 가슴에 굉장히 와닿던 게 나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근데 그게 당연한 말이에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도 항상 들어왔던 말들이고, 근데 그게 이제 가슴에 안 왔다가 이번에 화상 통화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화상 통화 끝나고 나서 화장님한테 다른 여성분 소개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이 이제 여자분한테 물어본 거죠. 잘생겼어요라는 말을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자분. 거기서 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왜냐하면 보통 잘생겼다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베트남 여성분들. 그냥 귀엽다는 얘기는 많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베트남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 뭐 이렇게 만나면 귀엽다 그러고. 근데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쁜 여자한테는 이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남자도 그래요. 예, 근데 뭐 성격이 좋아 보여요. 뭐 이거는 그냥 애둘러서 얘기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신부는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부는 신랑이 잘생겼다고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본인이 좋아하고 여자가 좋아하면 100%죠. 그렇죠.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근데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게 80이고 여자가 좋아하는 게 20이잖아요. 네. 그거는 잘 안 돼요. 잘 못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본인은 한 10% 20%인데 본인이 영 싫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뭐 그런 아가씨 많았잖아요. 내가 봐서도 괜찮은 아가씨도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남자는 그냥 한 10, 20 정도, 좀 많으면 한 30 정도 마음에 드는데, 여자가 한 80, 90을 좋아한다 이러면요, 훨씬 더 잘 됩니다, 그게. 오늘 어제군요. 어제 네. 집에 갔다 왔잖아요. 네. 신부 집에. 예. 다 좋아라 하시니까 그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부가 일단은 지금 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보통의 이제 업체들은, 네. 이게요, 신랑들이 그 유튜브에 짧게 한 10분, 20분 담긴 영상을 보고, 그게 신부들에 대해서 베트남 말 모르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그 사장들이 베트남 말 압니까?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해요. 와우, 신부가 뭐 신랑을 좋아하는 것 같다, 뭐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요. 자, 제가 항상 유튜브 하는 업체들한테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한국에 가가지고 6년, 7년, 8년씩 사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방송하는 업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만나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걸 막 찍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지금 좋을 때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는지 2달도 안 됐는 신랑 신부 집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방송에서 유명한 커플 하나, 그 커플 유명해요. 유튜브에 보면 네. 그 뭐 유명한 그 한국에서 제일 1등으로 하는 회사에서 그 커플을 해서, 왜냐면 남자가 3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네. 그 방송에 나오기 전에 유튜브에 쳐다보면 유명한 커플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그 뭐 소츠나 뭐 여기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둘이 뭐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산다고 난리 키우더니만 방송 가니까 남자는 또 뭐 완전히고 막 여자한테 막 어느 폭력도 쓰고 진짜 폭력도 쓰려고 막 하더라고. 쓴 건 아니겠죠. 뭐 방송 그 카메라가 있는데 근데 여자도 내가 보기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물론 지금 그 사람들이 뭐 거기 뭐 이제 돈을 주니까 네. 뭐 그것도 출연료도 만만찮게 줬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봐서는 뭐냐, 앞방송이든 뒷방송이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처음 베트남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줘요. 맞아. 베트남 여자들 데리고 오면 자기가 다. 근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도 뭐 제가 결혼시키신 분들이 여기 방송도 보고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한국에서 결혼을 유지하는 거는 결혼을 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힘듭니다. 근데 그 결혼 유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결혼을 하는 건 남자분이 결정이에요. 근데 결혼을 유지하는 거는 남자분의 결정은 10%도 안 돼요. 여자분의 결정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분이 그래도 이거 살만하다 싶으면 사라지는 거지. 어떤 분들 뭐 본인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예? 한국에 갔는데 여자가 뭐 도망가면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회사들은 다 아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봅시다. 어떤 여자가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킨십 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여자분이 받아주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좋게 얘기를 하면요, 아, 여자가 좋으니까 남자분 스킨십하고 뭐 이래서 두 분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내가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방송을 하는 사람 같으면. 네. 근데 그걸 타협지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요, 여자가 이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여자가 어떻게 처음 봤는데 나이가 뭐 거의 한 20 몇 년 차이 나는데 네. 저렇게 들이대냐, 저건 여자가 뭐 쉽게 말하면 예쁜 여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네.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상황을 두고 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왜 어떤 분이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 회사에서 카톡을 뭐 2달, 석 달, 넉 달씩 이렇게 해요. 네. 그러고 이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심지어는 혼인신고를 올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신랑분들이 파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그러면 나는 그게 어느 정도예요? 한 20% 정도 되죠. 열에 한 2커플은 되죠. 그래도 있네요. 아니, 많죠.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의 죄송합니다, 이 머리가. 보통의 국제결혼 나중에 이제 교육받으러 가서 보면요, 아, 예. 국제결혼 이혼율이요 30%가 넘습니다. 전에는 50%도 훨씬 넘었어요. 지금은 한 30%에서 40% 중간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율이 30~40%면요, 네. 이혼은 안 했지만 내가 사는 게 좋아서 사는 사람이나 그냥 아유 뭐 별다른 여자 있냐, 또 이걸 똑같은 거를 또 겪기 싫어서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인 남자들도 있어요. 네. 그런 여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60%에서 70%는요 네.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한 10%에서 30% 정도 사이는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국내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안 그러냐?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에 들어가지고 6개월만 딱 지나잖아요. 한국 여자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신랑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남자분들이 열이만 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이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경비가 얼마냐가 1000마디예요. 열이만 열 다 그래요. 그럼 안내해 드리죠. 자, 그러면 제가 뭐 본인은 4년 전에 저하고 제일 먼저 그거 됐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제가 한 2,500만 원을 업체 비용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결혼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신랑 개인적인 경비 쓰고 하면 최하 5,500에서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 회사 비용이 이제 1,000만 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회사에서 뭐 본인도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뭐 사기를 당했다가 뭐 어쨌다 그러면, 아니면 그건 본인이 잘 못 알아보고 한 건지는 뭐 제가 뭐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보통 그 한국에서 지금 한 1,500 정도 달라고 하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 2년 전. 예.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비슷했을 2,500?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업체 비용이요? 네. 오, 상당히 높은 회사네요. 플러스 그러면 이제 네. 별도 금액이. 별도 비용하고 네. 들어가면 한 4,000 들어가겠네요. 4,500. 예.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기본적인 회사들이 한 1,500에서 1,800 정도 돼요. 그게 업체에 주는 비용이고, 네. 그 위에 이제 뭐 전통 결혼식을 해야 된다, 신부님 이제 첫 번째 만나러 오는 비용이야 이제 안 들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러 오는 비용, 여기 와서 쓰는 비용까지 다 하면 기본적으로 한 1,500 정도가 플러스가 돼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1,500을 받아도 이제 한 3,000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1,500이 이제 저희 회사 비용을 확 낮춘 이유는, 첫 번째는 경쟁이 심하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 비용을 아껴서 신랑들이 덜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신부님한테 좀 쓰시라는 그런 이제. 네. 왜냐? 그래야,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결혼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잠깐 상담 잠깐 같이 해도 되나요? 뭐 하면 되죠?
집을 갔다 왔는데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슬리브 같은 슬라이드. 네, 이 뭐죠? 쇠 네, 지붕이죠. 지붕, 엄청 덥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붕하고 그 방 그 천장이 또 없더라고요. 이만큼 뚫어져 있죠. 네, 보통. 그냥 예. 이렇게 그걸 예, 쳐놓은 보통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둘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에어컨을 하려면 이제 그걸 다 이제 올라가 이제 막아야죠. 아니, 집을 또 지워버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거기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했어요. 뭐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많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통역분하고도 얘기를 한 게 냉장고가 너무 이제 예. 그 집에서 태어났대요. 신부는. 거의 보통 그렇죠. 그 네. 집에서 태어나고 그 집에서 죽고 그렇죠. 네. 그 엄청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냉장고도 거의 한 20년 쓴 거 같은 냉장고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좀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에어컨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설치 자체가. 근데 거의 그쪽 동네가 다 그래요. 뭐 네, 베트남 다 시골의 그렇죠. 전형적인 풍경이에요. 네.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집에 갔다.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신랑들이 네.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베트남에 오면 실제로 가슴 아픈 신부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그렇게 사니까 한국을 가는 거예요. 신부가 베트남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은 한국에 가도 내가 젊은 남자하고 연애해서 가지, 아니면 또 요즘은 한국에 여행 가는 게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예. 그 여행 가서 내가 만나면 되지. 내가 뭐하러 내보다 나이 20년, 30년 아버지 또래에 있는 남자를 왜 만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와이프는 안 그렇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요, 이 확률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 회사가 한국에 나가서 사고율이 10%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와, 사장님 뭐 진짜 잘하십니다. 내가 뭘 잘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국에 나가서 10%죠? 베트남에서 20%라는 커플이 아껴도 헤어진다고 네. 그랬죠?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30%죠. 네. 근데 다른 회사는 한국에 나가서 30%, 40%. 왜냐? 그런 교제 기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교제 기간을 두고 여기서 뭐 검증을 한다, 어쩐다 하는 회사들은요, 한국에 나가서 사고율은 당연히 줄어들어요. 여기서 거기다 걸러지는 거죠. 이게 다른 거라는 얘기지. 다만 이제 한국 신랑 입장에서는 한국에 나가지고 잘못되면은요, 타격이 큽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떤 유튜브에 이래 보면 뭐 탐사보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베트남에 있는 신부들을 잡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있어요. 한번 봤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잡으러 다니고 하겠죠. 어디 뭐 화성에 뭐 노래방에 뭐 그런 데 예. 많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게 잡았어요. 죄송하지만요, 그 중에 18은요, 남자분들은 용서해주고 싶어요. 용서해서 다시 살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저도 희한하게, 저는 뭐 제가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정의에 대해서는요, 네. 여자분들이 훨씬 단호해요. 그렇겠죠. 여자분들은 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자, 간단합니다. 도망가면 어떡해.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죠. 근데 왜 도망을 가냐? 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 여자들이 뭐 한국에 와서 뭐 국적을 따고 도망을 갈 마음으로 뭐 들어왔다 어쨌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도망갈 것 같으면 공항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공항에서 도망간 여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화장 싹 하고 마스크 쓰고 나가면요, 생각해보세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신랑이. 왜냐? 한 번 얼굴 보고 말았잖아요. 네. 어떤 신랑 신부들은 서로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이름 얘기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던데요. 아, 좋아하죠.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신부의 정확한 플레이 같은 걸 모르는 신랑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 자, 신부가 한국에 왔어요. 올 때는요, 어떤 회사의 그 하이퐁의 유명한 여성이 하나 있어요. 도태용이라고 미끼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모르는 업체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요, 이뻐요. 하는 일이 뭔데요? 하는 일이 한국 남자 꼬시는 게 일이에요? 일이라기보다는 매주 왔죠. 그런데 아, 그 여자가요, 한국에 수많은, 몇 년 됐죠.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 여자가. 많이 깠어요.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한 신랑도 있었고, 돈을 뭐 500을 날렸네, 700을 날렸네 하는 신랑이 있어요. 아, 돈을 왜냐하면 계약을 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계약금은 날리는 거잖아요. 네. 본인처럼 이제 뭐 700에다가 뭐 비행기표 어쩌고 저쩌고 900 쓴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네. 이제 그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회사에 그 마담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여자도 언젠가는 한국 좋은 남자 만나면 시집 간다. 근데 결혼했어요, 결국은. 아,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된지는 뭐 내가 뭐 그거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 한국에 처음에 나갈 때는 나는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요. 네. 근데 나가봐서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네. 못 살겠는 거예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저도 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가출을 한 3일 한 적이 있는데 네. 얘하고 똑같이 가출했는데 어떤 놈은 하루 만에 돌아간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뭐 3일 만에 들어갔는데 어떤 놈은 일주일 만에 어떤 놈은 석 달, 넉 달 걸려도 안 들어간 놈이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바깥에 나가보니까 개고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간 놈은 일찍 들어가는 거죠. 네. 왜냐? 아니 그래도 바깥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내가 요걸 얻어 먹고 하더라도 이게 편하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들어가는 애들은요, 내가 뭐 여자애들도 있고 이랬지만 몸 팔고 막 같이 요즘 같으면 별짓을 다 하면서 조건 띄고 하면서도 안 들어가는 애들은요, 거기서 사는 게 안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니까 그 바깥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혼한 여자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해서요, 한국에 결혼해서요,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더 잘 사는 신부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나가봤는데, 오씨, 이거는 못 살겠거든? 고생이 자기 신랑이 훨씬 낫거든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들어와서 다시 사는 남자들도 꽤 있어요. 주변에 네. 보면은. 네. 이게 뭐냐? 어떤 분들은 뭐 3일 살고 도망가면 뭐 여자가 뭐 처음부터 그럴 마음으로 온 거다. 일주일 살고 도망가면 어떻다. 어떤 분들은 뭐 한국 국적 기와해서 여자가 도망가면 이 여자는 처음부터 국적을 따려고 해서 도망간.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아까 저도 물어봤더니 제 의향을 더 존중한다고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랑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 유튜브나 신부들은요, 유튜브보다 페이스북을 더 믿어요. 네. 신랑들은 유튜브를 더 믿어요. 우리가 하는 말보다. 네. 자, 내가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유튜브 하는 업체들 중에요, 10년 이상 된 업체는요, 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는요, 내가 오늘 이제 결혼하고 갔어요. 네. 그러고 한국 들어가서 몇 달 있다가 업체를 차려요. 그러고 내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방송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자기가 전문가예요. 아, 그렇게 해봤으니까. 하는 업체가 60% 이상입니다. 아,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전문가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놓고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정이죠.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 그럼 돈 많이 받아서 사기꾼이란 그거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똑같은 뭐 차라도 벤츠 가격 다르고, 현기차 다르고, 뭐 볼보 차 다르고, 중국차 다르잖아요. 네. 똑같이 굴러가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저하고 계약서를 쓰시고, 뭐, 처음에는 저하고 계약도 안 쓰시고 진행을 했잖아요. 네. 제가 중간에 사장님한테 뭐, 중간에
뭐 돈 얼마 보내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제가 돈 받았다고 입금 받았다고 문자 남기고 네. 그 위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돈 더 준 거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계약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사장님 뭐 계약서도 안 쓰고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럼 못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분은 그러면 아 사장님 뭐 카톡 하나 연결해주고 뭐 500만 원이나 저보고 입금하라 그럽니까? 사장님 뭐 카톡 연결도 못하고 한국에 있는 업체인데도 500 날리셨잖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뭐 몇 년 동안 뭐 중간에 잠시 텀도 있었지만 하면서 저한테 아이고 오늘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 몇 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에 이 여성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여성분하고 화상통화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제가 사장님한테 다른 분 만났으면 만났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미끼 여성을 쓰면은요 저는 그렇게 일 안 하죠. 무조건 화상통화 하라 그러죠. 화상통화해서 사장님 오게 하면 안 들죠.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저는 사장님한테 몇백을 땡기잖아요. 그렇죠.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저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저는 20 몇 년을 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사기꾼이다, 어떤 분은 뭐 저한테 뭐 돈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사기친 적 없고요. 한국에 신부가 나가고 나면 두 분이서 잘 먹고 잘 살리, 지금 뭐 계신 분도 다 지금 잘 사시는 분들이 오늘 우연찮게 돌아와 계신데, 두 분이 사시는 건지, 제가 한국에 나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뭐 어제 저녁에는 어땠어요? 분위기 어땠어요? 제가 묻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한테 사장님은 26년을 하셨다는데 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인터뷰하고 막 방송하고 이런 거를 없냐고. 제가 그러죠. 아니 사장님 한국에서 들어가시면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신부들은 가끔 가다가 저희 회사에 뭐 애기 임신했어요, 애기 뭐 100일이에요 하면 사진도 보내고 해. 신랑들은요 그런 신랑은 없습니다. 왜냐 신랑들은 나가서 내가 일해야 되는데. 아까 통역 보니까 그 소개했던 그 커플들 그 신부들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걔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네. 또 신부가 또 도와달라는 것들이 있으면 네. 도와줍니다. 그걸 갖다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신랑들한테 연락을 안 해요. 신랑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 했지. 제가 신랑들한테 뭐 연락해가지고 웃기잖아요. 내가 내가 공짜로 해준 게 아니잖아요. 자, 반대로 생각해서 신부들은 회사가 고맙죠. 네. 내가 신부한테 다른 회사에 가면은 이상한 남자하고 오늘 만났으면 지금 벌써 이제 첫날 밤 치러서야 되잖아요. 보통의 신부들은 그 얘기하면 다 학을 띱니다. 어떻게 오늘 만났는데 오늘 밤에 이 남자하고 자야 되니?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또 만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도 우리가 그 신부한테 야 너 신랑한테 받았던 거 뭐 용돈 받았던 거 돌려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으면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살아남아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돈 안 주고 자기가 만나고 싶어 만난 남자를 만나게 해줬으면 고맙죠. 근데 한국에 가보니까 그 남자하고 살지 못 살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신부가 결정을. 그렇죠.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아, 사장님 뭐 신부가 한 달 만에 뭐 이혼하자 그러는데 뭐 한 달 만에 이혼하면은 그 신부가 나쁜 사람이고 뭐 몇 년 만에 이혼하면은 그 신부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신랑의 문제지. 그거 들어보죠. 들어보고 제가 신부하고 연락을 해요. 제가 하나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신부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신부도 전혀 그럴 신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신부가 한국에 나가서 3개월도 안 있어가지고 신랑이 신부는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요. 신부가 이혼하고 싶다고 그런다. 그래서 자기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통역을 뭐 돈을 주고 통역을 하면 되지만 여기 서사를 모르잖아요. 이쪽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래 제가 이상하다. 신랑도 굉장히 점잖은데 그래가 신부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통역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신부가 첫 번째 그러더라고.
신랑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대요. 어. 한국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 신랑의 변명은 이거예요. 이 한국에서 일하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이제, 그 신랑이 아마 운전인가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장시간 이제 업무를 봐야 되고. 집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그게 또 이제 들어오면 또 피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고 주말도 이러면 그냥 어디에 나가지도 않고 자고 이런 거지. 그게 그 신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신부는 벌써 마음을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신부 부모님이 굉장히 올바른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부모님을 만나서 설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이제 이혼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좀 이렇게 힘든 점이 있는데 좀 잘 좀 설득을 해주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부가 그 다음날 저한테 손목에다가 자해를 한 사진을 보내고 피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그 수건을 이제 했는 사진을 보내면서 사장님이 2번 다시 우리 부모님 찾아가서 이혼하라 말하는 소리를 하면 자기는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네. 나는 부모님한테까지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그 신랑한테 그대로 보냈어. 그러면서 이건 더 이상 회사에서 도와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신부가 이런 거니까 뭐 본인이 뭐 이혼을 해주실 것 같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두 분이 잘 설득이 돼서 사실 것 같으면 사시는 거지 더 이상 회사에서 중간에 했다가는 애 하나 이거는 왜냐면 걔는 뭐 말하면 지킬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연락도 한 번 안 했어요. 두 사람이 이혼을 했는지 잘 사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게 벌써 한 6, 7년 됐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랑분들이 보통 이제 처음에 마음은 본인처럼 뭐 집에 가면은 잘해고 싶고 그래요. 근데요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이 처가에 뭘 도와줬어요. 네. 냉장고를 사줄 수 있어요. 네.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저 냉장고하고 텔레비하고 다 사준 신랑도 있고 네. 에어컨 다 놔준 신랑도 있고 네. 어떤 신랑은 이 바닥이 그냥 흙이에요. 네. 근데 그게 강 옆에요. 만수대가 되면 흙에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거기 결혼식 그 처음에 갔을 때 발 들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모든 가전제품이 나무 탁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싹 다 해서 우선 마당에는 안 하고 네. 집안에만 그 타일 공사하고 시멘트하고 타일 공사하고 하는데 거의 한 2,000불 정도 들은 신랑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해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신랑이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해줬어요, 그 신랑은.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어떤 신랑들은 매달 뭐 신부집에 자기는 돈을 얼마나 보내요, 뭐 이런 신랑들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요, 왜 신부들이 신랑이 변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한 번 시장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안 해주면요, 신부 입장에서는요, 이거, 이 신랑이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또 2번째, 내 신랑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요. 네. 매달 30만원씩 나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달 30에서 보증 지출이 있다는 거는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왜 30을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주고 싶으면 상관없어요. 근데요,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면요, 네. 베트남에 있는 식구들도 기다려요, 때 되면. 네. 때 되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별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네. 2번째, 그 베트남 식구들이. 그렇죠. 네. 뭐 신부도 마찬가지면 신랑도 뭐 엄마 아버지도 요번 달에 이제 또 돈 들어오겠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돈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 30이라는 돈이 받는 사람도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정도예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그걸 매달 보낸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쉽지 않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아요. 뭐 신부를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되게 반대했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조금
좀 유해졌어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도 26년째 여기서 살고 있지만요. 네. 저도 신랑들, 어떤 신랑들은 사장님, 제가 매달 50만원씩, 30만원씩 보내줄 테니까 좀 더 괜찮은 신부들을 소개해 주세요. 이런 신랑들이 있어요. 매달 아예 줄 테니까 좋은 신부를 소개해 주세요 하는 신랑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5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50만원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베트남 환율이 개떡이 됐지만은 그래도 한 800 몇십만 동이 되잖아요. 평균 월급이 네. 있으니까. 그러면 네. 그걸 800 몇십만 동을 850만 원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냥 살다 보면 베트남에서 생활에 한국 환율이 한 1.5배 정도. 오케이, 알았어요. 이제 또 나가야 되네요. 또 오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은 열이만 여들은 그러세요. 네, 전부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맞아요. 그러세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가 한국에 사무실이 있어, 등록증이 있어. 근데 그럼 거기에다가는 500만 원을 계약금을 주는데 우리 회사에는 그게 없으니까 화상 통화하시고 카톡 교지. 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카톡 교지 하나 그러는데, 아니 카톡할만 다 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요, 만약에 두 분이서 야 카톡으로 야 우리가 회사에다가 돈을 왜 줘? 그냥 이거 우리끼리 쓰고 우리 둘이 이걸로 그냥 잘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럼 사람 먹겠어요? 그럼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건 위험 리스크를 감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한 번에 다 가져서를 안 해요. 이게요, 돈을 입금하고 나면요, 내가 코가 끼이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나서 괜찮은 신부가 있었어. 그럼 베트남에 와야 되면요, 실제 진행 경비의 거의 한 80%에서 90%를 주고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 한 10%는 남겨놓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국에 나가면은 바로 또 다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본인한테도 그랬지만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하지 마. 못하게 해요. 밥으로 한다 그래도 못하게. 좀 전후 사정을 알아보시고 네. 이거를 생각이라는 해봐서 이 사람 말이 타당하다 싶으면, 아니 중매하는 업체가 두 사람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여자 아가씨 소개하는 게 제일 큰 거지 사장님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여자분 소개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중매업체가. 그거보다 특히 두 사람이 어떻게 첫날 밤 어떻게 치르는지 그걸 사장이 알려줍니까? 한국에서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를 쓰고 한 달에 베트남 집에는 얼마 보내고 이걸 회사에서 결정해 줍니까? 그걸 왜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